이때가 이제 옆에서 광수 씨가 그 유명한 형사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그 시점이죠. 그랬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써나려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데 처음에 영숙 씨랑 대화하고 그날 끝냈어야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내가 옥순에 대한 내 마음이 뭔가, 옥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무의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광수 씨가 이거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이 솔로나라 안에서 깨달았죠. 광수 씨가 그래도 생각이 깊고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그래도 좋은 면을 가진 사람이죠. 다만 이 내 욕망에 익숙하고 내가 뭘 바라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깨달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박자가 늦다 보니까 옥순 씨가 이걸 기다려줄 수는 없죠. 그리고 옥순 씨에게는 이제 또 영수 씨, 기본적으로 친구로서 괜찮겠다라고 싶었지만 지금 그 사람과 마음 통한 것처럼 돼버린 그런 관계의 사람과 연결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힘들지만, 근데 또 그 저번에 또 댓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 왜 자꾸 정의 왜 정의가 나쁘다고만 하냐, 그럼 뭐 남들한테 욕만 하고 살아야 되냐, 뭐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한 건데, 정의는 내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지. 근데 그 올바른 가치라는 거는 각자의 정의가 있거든. 근데 각자의 정의가 있고 세상의 정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정의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뒷전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조차도 이게 실은 누군가에게만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더 넓게 보면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결국 옥수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시점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사과를 하고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했어야 돼. 물론 거기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관계가 복구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영수 씨가 이미 끼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그나마 가능성이 뭐 10% 이내지만 조금이라도 있던 마지막 시점이었죠. 거기서 영철 씨를 불러가지고 그걸 확인하려 들고 옥순 씨 앞에서 티격태격 되는 순간 와장창이야. 옥순은 욕망대로 살던데요? 그렇죠. 맞아. 옥순 씨가 어떻게 보면 욕망대로 삶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광수 씨가 옥순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광수 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착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조금 좀 오만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한테 좋은 것을 또 놓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옥순 씨 말대로 정말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냥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욕망에 충실했다면, 욕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에 충실했다면, 네 니즈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네가 거기에 맞도록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네 마음을 왜 들여다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네 니즈를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옥순 씨가 가장 안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광수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부분은 그 반대적인 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믿음과 확신이 확고하지 못했다. 뭐 사실이죠. 사실이지. 그래서 내 탓을 하고 싶다. 아니 뭐 내 탓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어야 돼. 근데 옥순 씨에게도 영철 씨 앞에서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와가지고 또 옥순 씨한테 우리가 뭐 이미 해줬지만 뭐 앞으로 좋은 친구로 지내, 응어리 없이 보내요. 벌써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의심의 거미줄에 광수의 사랑은 걸려버렸다. 원래 이 솔로나라 이런 중간에 막간에 있는 글들이 상당히 상징적인데 이건 직관적이죠. 이번 16기는 뭔가 상징적으로 안 해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런가? 이제 다섯 번째 아침이에요. 누군가 불어주길 기다리는 저기 저 민들레 홀씨처럼. 이거가 이 문장을 보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약 내가 마음을 먹고 있고 이걸 낭만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반성해야 됩니다. 누군가 불어주길 기다리면 안 돼. 내가 직접 그 씨를 나르든 식물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수동적인 생각이거든. 내가 도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쟁취하겠다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랑은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해? 부족해도 돼. 관계를 내가 100점으로 만들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불어주길 기다린다.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이제 항상
이런 분 경계하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이제 아침부터 설거지 중이죠. 이제 다시 각성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각성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 환경을 내서 도전해야지. 이 환경에. 또 물론 광수 씨 이런 부분이 광수 씨를 성장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불필요한 거에 집중했구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솔로나라가 진짜 가혹하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광수 씨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전날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은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보면, 광수 씨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죠. 어제도 이게 내가 좋은 이별,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으로 끝내는 것,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뒀고, 여기서도 다시 나는 리프레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다시 리프레시 되진 않거든. 상황은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철 씨도 자면서 깨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엉덩이 터치가 나오죠. 잘 잤어요 하고 광수 씨 미소로 화답. 그리고 먼저 건네는 화해 제스처. 이때 이제 그 캡처가 좀 잘 안 됐지만 여기서 엉덩이를 툭 치는 그게 나오지. 지금 영철 씨는 이게 뭐 형이다 이런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 같아. 뭐 어떤 사회생활 할 때 두세 살 정도 차이야 그냥 친구 먹고 가는 거지. 그런 개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를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근데 영철 씨가 이런 식의 표현이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인 거는 영철 씨 사고방식은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거를 조금 인정하는 듯이 나한테 웃었어. 그러면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 생각이야, 지금 영철 씨의 생각은.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살 차이가 나는 어쨌건 형 동생 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영철 씨가 좀 무례하다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영철 씨 뭐 인기 많네요, 표 많네요 이러면 뭐 그렇지 하고, 여기서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영철 씨 과거에도 안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그냥 그렇죠 이렇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정숙 씨랑도 나는 소나무였어 이랬는데 거기서도 고맙지 이렇게 안 해. 고인돌이지 고인돌 이런단 말이야. 고인돌이라는 건 뭐야? 나한테 그렇게 좋아해주는 영철 씨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좀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지. 좋게 말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남자 사회에서 저건 선 넘은 거죠. 친한 고등학생 아니면 그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은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남자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은 거지. 이게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동기끼리 한번 싸우고 다음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동기랑 싸우고 다음날 이럴 수 없지. 근데 영철 씨가 지금 광수 씨 얘기한 거는 영철 씨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지금 며칠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하고 마치 지금 군대의 동기들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영철 씨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해석한 건데, 저 엉덩이 터치의 영철 씨의 본인은 우리는 그래도 동지잖아 라는 느낌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 씨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씨의 생각이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광수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수와 싸웠고 다음날 영수가 화해를 제스처를 했어도 영수한테도 그랬을 것 같거든. 광수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랬다고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영철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여기에 영수가 있었어도 두 사람이 전날 싸우고 화해할 때 툭 치고 야 그냥 털어 이랬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면 광수를 특별히 무시해서 그러진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철은 군대든 아니면 청소년 시절이든 그 시절에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지금도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가까운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철이 없는 면은 있지. 철이 없는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광수를 무시하고 호구 취급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 회차에서도 뭐 일진놀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있겠지만 일진놀이로 보이는 게 뭐야? 일진이 사회에 있나? 사회에 일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일진놀이는 원래는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영철 씨가 뭐 일진놀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저는 회차에 말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영철 씨는 아직 그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지. 사회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 사람인 거고. 뭐 그렇죠. 뭐 개념이나 예의가 없는 부분인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불편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남자답고 이게 화해의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친해졌던 사람들끼리는 저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가 동기가 나한테 저렇게 했다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대학 친구들 중에는 조금 달라.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 뭔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그게 약간 옥시토신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팀워크로 맺어진 사이에는
이런 터치 같은 거가 자연스럽고 또 친밀도가 있어요. 터치로 해서 형성된.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서로가 신뢰가 있고 마음이 통했어도 저런 스킨십은 부담스럽지. 근데 이제 군대나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스킨십이 더 많은 데거든. 운동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치, 여기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영철 씨가 너무 자기 세계관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철 씨가 자기 세계관에 되게 빠져 있고, 그리고 좀 철없는 행동을 한 건 맞아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광수를 무시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철은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그게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자신감의 표현인 거지. 표현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자신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군대 예시를 든 거는 군대는 스킨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만난 동기나 뭐 후임들은 밖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도 야, 잘 가라 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래요. 남자끼리 포옹한다는 거를 잘 개념이 안 오잖아요. 잘 안 오잖아.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몸으로 부대끼는 사이들은, 운동부 애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영철 씨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운동부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뭐 이런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막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왜 키스하는가?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기사에서도 아마 옥시토신에 관련된 그런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생각하는 세계는 그 운동부 같은 세계관인 거지. 영철 씨가 뭐 운동부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건 그 세계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신이 아니냐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여기서 광수 씨는 이 영철 씨한테 조금 무시당한다고 느낌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이 상황도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민망하고 풀려는 걸 그 의도는 아니까 이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여기서는 영철 씨가 선을 넘은 거지. 근데 이게 운동부 안에서 뭐 선후배 아니면 동료 간의 일이다. 또 운동부 같은 경우는 선후배가 중요하잖아. 나이가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동기라는 느낌이 더 강하니까 운동부 동기다 이러면 지금 영철 씨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계관의 문제야. 왜 대다수가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사회인이니까. 대다수가 사회인이잖아. 우리는 지금 사회인이잖아. 사회인으로서 저렇게 겪었다고 하면 당연히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거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아마 그런 세계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인간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영철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큰 자신감 때문에 이런 선을 잘 못 지키고 이게 멋있는 거지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광수 씨는 나 지금 씻을 건데 씻고 얘기 좀만 해요. 그래서 광수 씨는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더 성실하고 주변에 이렇게 또 헌신함으로써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설거지도 마찬가지거든. 이 전날은 내 일을 열심히 했다면, 물론 그 전날 일 처리를 다 해서 오늘 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설거지를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걸로 지금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수 입장으로 스킨십이 안심이 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랬을까? 기분까지 좋아지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영철 씨가 그래도 지금 마음이 풀린 것에 대한 제스처였으니까 그래도 광수 씨는 여기에서 참았다기보다는 그래도 풀렸구나라고 안심되는 면이 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나중에 저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근데 이 시점에서 광수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건 영철 씨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해해 볼게 라는 포지션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영철 씨가, 우리는 제3자에서 전체 흐름을 쭉 봤기 때문에 그 영철 씨의 생각이 옳지 않아. 광수는 광수대로 지금 뭐 참은 부분도 있고 너는 너대로 실수한 것도 있어가 이제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 영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광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는 옥순 앞에서 그 옥순과의 관계를 돌리기 위해서 나를 팔고 심지어 영자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비겁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에는 어제 광수 씨 당신이 실수를 했지,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철은 지금 이 부분에서 광수가 잘못했지만 어제 상황이 앞에 옥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우리가 이런 가혹한 상황에 놓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볼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당신 이해한다. 우리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동지라고 생각할게. 이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영철 씨의 기억이라는 거야?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 씨가 일단 내가 먼저 사과할게요는, 광수 씨는 우리 둘 다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내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뭐 당신도 사과하고 우리가 서로 그 해묵은 감정 없이 서로 풀어봅시다 라는 거죠. 광수 씨는
꼬박꼬박 존댓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나 끝났어. 광수 씨는 존댓말, 영철 씨는 반말. 사과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청자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아까 아침에 난 다 끝났어. 지금 영철은 광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부터 확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당신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난 뒤끝 없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는 또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끝났어 라고 영철은 영철 나름대로 지금 광수와 관계를 좋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용서한 거야. 이게 물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영철 씨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철님한테 목소리 높이고 말을 강하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영철도 아니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니까 이게 다 잘못한 게 됐어. 그리고 영철 씨는 광수 씨 입장에서 좀 서운했을 부분을 캐치한 게 이거예요. 그 순간에 말을 아껴야겠다. 어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거는 내가 여기서 말을 더 와전시키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더 올 것 같다. 이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영수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고 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게 영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리라기보다는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비겁한 행동이다라는 게 영철 씨의 세계관이죠. 거기에서 영철이, 이거 지난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상호에서 자세히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뒤끝 없다. 그래서 나한테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광수 씨는 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신중한 거였구나. 근데 광수 씨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광수 씨는 영철 씨의 마음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렵고, 광수 머릿속에 영철 씨는 분명히 중간에서 안 좋은 말을 주입시킨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억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거였구나라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 이건 자기의 기억을 다시 이성의 힘으로 되잡은 거야. 그래서 어제 형이랑 있었던 일은 나는 이미 잊었어. 잊지는 않았겠지. 근데 잊은 셈 치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텐. 이거는 영철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그 일 없었던 셈 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좋게 지내자.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잘못은 광수가 했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철 씨도 약간 양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그래 이 사람이 좀 잘못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느끼기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잘 못해. 그러니까 어쩌면 아들들을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강해졌을 수도 있지. 그런 남자들 세계 안에서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서열의식에서도 조금 더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고, 물론 광수와 내가 서열에서 내가 위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광수 안타깝지만 저렇게 사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 광수 씨 지금 이거는 대단한 거야. 상대한테 신중해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적으면서 이런 사실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가설도 세우고 이랬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 광수 씨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옥순 씨가 좋아하는 광수 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은 이제 악수하고 그리고 헤어지죠. 광수 성격에 마음이 없는 사과라도 하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광수는 또 그게 또 그러니까 광수 씨의 제가 뭐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보면 또 좋은 방향으로도 흘러가잖아요. 참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여기서도 하나 있었지. 여기서 이제 현숙 씨의 눈물이 나오죠. 오늘 유일하게 2번의 데이트를 나가는 영자. 영자 씨는 오늘 2번 데이트를 하고, 현숙 씨는 지금 이 벌써 이때부터 눈물이 살짝 고일랑말랑해요. 물론 눈물이 고이려면 실제 물리적으로 고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눈물이 고이고 있다는 얘기지. 정숙 씨는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해봤죠.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의외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왔잖아요. 물론 그렇다도 정숙 씨 머릿속에는 영철 씨가 있고, 정숙 씨가 사고가 유연한 쪽으로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이 사람이다 하면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상철 씨와 잘 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철 씨의 장점은 봤단 말이죠. 그래서 현숙님이 영자님이 어제 거리 때문에 영호님이랑 조금, 실제로 이게 영호님이 아니라 영수죠. 영수인데 머릿속에 지금 영호랑 데이트한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영호란 말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는 뭐 모든 실수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설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뭐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말실수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했었잖아. 근데 영자 씨는 영호랑 이제 이성적 관심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영자는 현숙이 영호 얘기하는 거 알고 영호란 단어가 나온 거 아니까 바로 이성적 관심 없다라고 말하고, 현숙도 자기가 아차 나 영수를 말할 걸 지금 영호라고 말했구나. 지금 영수란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막상 대화는 영호 주제로 오고 가고 있어. 그것도 어차피 영자도 뻔히 알거든. 현숙의 지금 표정 어두운 건 영호 때문이구나. 현숙도 영수로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속에 영호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크니까 영수로 얘기 나오는 거야. 영호님은 거리가 가깝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둘이 한 번 더 되니까 울컥. 왜 울겠어? 지금 현숙님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거든요. 현숙님 머릿속엔 영호도 영식도 둘 다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출연자가 아닌가? 나가기에는 내가 지금 20살 때부터 꿈꾸던 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이런 낭만적인 그런 사랑의 드라마를 지금 이 며칠간 누리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터지겠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어도 이게 뭔가 하늘에 계신가, 그러니까 영자 당황. 이걸로 운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데프콘도 욕심쟁이라고. 지난 회차에서도 현숙에 대해서 욕심쟁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주인공 하나가 하차할 것 같아서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혹시 내가 아닌 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성이 마비되면 저렇게 터지는 건가요? 이 현숙 씨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선택할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명확한데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왜 그래? 지금 이성이 마비까지는 아닌데 이성과 이런 감성,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낭만적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성의 귀를 기울여버리면 이런 낭만적인 이런 상황을, 드라마 속의 이 상황을 하루라도 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한테 야야 잠깐만 야 너 지금 좋은데 지금 자꾸 눈치 없이 자꾸 끼어들 거야? 근데 이성 잠깐 쉬고 있어. 그리고 영호 씨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현숙은 자기랑 영식이랑 데이트를 할 거면서도 여기서 눈물이 나. 왜냐면 이 드라마가 끝나가는 거거든.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자님은 상황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연애가 가능하잖아. 연애가 가능한 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거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우선이지 일단. 지금 티격태격 거려도 영숙이랑 상철이 지금 미국이랑 한국 지금 두 사람 결혼 한 해 만에 그러는데, 결혼 한 해 만에 말로 하진 않았지. 근데 그 두 사람 머릿속으로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숙씨도 싫다 하지만 너네 집에 가가지고 집안일만 하는 거 싫다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 보고 있는 거잖아. 미국이랑 한국에도 지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거리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영자는 지금 벌써 마음이 불편해요. 살짝 짜증나. 그래서 팔짱 끼고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영호님이랑 잘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면서 주인공 하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느낌이지. 근데 영자는 계속 없다고 했죠. 이게 약간 돌고 도는 느낌이죠. 여기에 옥순이 있고 여기 영자가 있어도 차이 없지. 영자 씨가 옥순 씨한테 뭐 영수 씨랑 거리가 가깝고 그러니까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이성적 감각 없어. 막 이러는 거랑 돌아왔지. 근데 물론 지금 영수 씨와 옥순 씨가 다시 좀 잘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거를 또 그대로 보긴 힘들지만 어쨌건 그 상황이잖아 지금. 돌고 돌았지. 역할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쨌건 오늘 더 만나서 대화해보고 데이트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둘이? 아니 왜 특히 다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미래를 예측해. 이게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니라니까. 왜냐면 인간의 의지가 예측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시험에 붙네 안 붙네 뭐 점 보고 사주를 보면 뭐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노력이 필요한 거지. 상대랑 나랑 잘 사네 못 사네 사주를 백날 보면 뭐해.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끌림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오늘 한번 찾아보래. 찾아보든 말든 그건 영자맘이고. 지금 현숙 씨가 그리는 이 드라마에서는 영호 씨가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쳐내고 현숙 씨에게 올인하고 영식 씨도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딱 이 세팅 안에서 이 주인공은 망설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극적으로 선택하는 이게 이제 드라마의 이제 그 위기절정 결말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영호를 놔줘야 되나? 영호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영호님이랑 한번 잘 데이트 해봐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영자는 영자 마음대로 하겠지. 뭐 응원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술 뾰족. 왜? 아니 지금 이성적 마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나도 이성적 감정이 드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나는 왜 네 마음에 이성적 감정이 있다고 해서 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제 나름 흥미로웠던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가 좀 사진 잘 골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제 보니까 영수님하고 하나 대화가 없더라고요. 슬쩍 던져보는 거지. 영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냐 없냐. 없으면 나도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상황 파악, 데이터 수집 중이죠. 데이터 수집. 왜 그랬어요? 하면서 이유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지금 재밌어 한다. 근데 이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서 같이 영호 씨 그리고 현숙 씨, 영식 씨의 일을 약간 관전자 모드로 두 사람이 같이 재밌어 했던 적이 있었거든. 아까 술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지만 지금 재밌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영수와 관계가 없으면 내가 시작해 볼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쿨하지 못한 것 같다. 영수님한테 조금 서운한 것도 있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수 씨가 선을 그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좀 자기를 보호하는 말이긴 하지. 그래서 영수랑은 이제 끝이다 라는 게 상철에게 머릿속으로 입력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영자님 스타일 좋아해요. 상철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죠. 이거는 외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 옥순에 대해서는 대범한 성격적인 면의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상철 머릿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머릿속으로 세팅돼 있어. 그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거짓되게 표출하진 않아요. 상철 씨는 영자님이나 옥순님처럼 좀 귀엽다고 보이는 사람을 외형적으로 좋아하고 성격적으로는 옥순 씨처럼 좀 대범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건 상철 씨는 지금 외형적으로 끌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죠. 본능적인 선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했는데 상철 씨도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건 1등 자리를 내줬던. 영숙도 외형적 매력? 그렇죠. 어쨌건 외형적 매력으로 시작을 했지. 상철 씨가 첫인상부터 영숙 씨를 선택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 웃는 모습,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 보고부터 꽂혀 있었으니까 일단은 외형적인 게 가장 크죠. 뭐 영숙 씨가 뭐 객관적으로 이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상철 씨가 봤을 때 상철은 왜 굳이 한국에까지 와서 여자를 데려가는 걸 걸까요? 미국에서 한국 여성을 만나는 게 쉬운가? 모르겠어요. 이게 교민사회에서 그게 한정돼 있으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형이 또 짝에 나왔었다면서요. 그래서 또 결혼하는 걸 봤고 이러니까 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결혼은 한국 사람이랑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결혼은 한국 사람이랑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수도 있겠지. 교민사회에 만날 분이 없대요? 유학생 말고? 유학생 오면은 그 교민사회에 계시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엄청 기회를 엿보겠다. 피곤하겠다 되게. 그러면 반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서 농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 체질인 것 같아서 상철 씨는 좀 건강하고 좀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뭘 해도 항상 이기고 그래서 승부욕이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승부욕이 있으니까 승부 자체를 두려워하는 면도 있어요. 승부에서 지는 게 싫으니까 승부를 안 해버리는 거지. 승부에서 도망치는 거지 자꾸. 근데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승부에서 자꾸 도망치고 어떤 선택 자체가 승부라고 느껴지면 선택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의 생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승부욕이 원래 있다는 말은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애니 덕후 영자 씨가 이 애니메이션 얘기나 그런 거 하고 또 이렇게 밝게 자기의 나이에 맞게 이렇게 좀 발랄한 그런 모습을 했다면 진짜 이 나는 솔로 이 솔로 나라를 떠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되게 매력 있다. 오히려 그랬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너무 이렇게 부정적 예언을 의인화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드래곤볼 티셔츠 물론 뭐 드래곤볼이야 가장 주류 콘텐츠지만 인조인간들 오시겠죠? 인조인간 이건 5,000크스인가요? 상철 씨라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간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맨날 애니메이션 엄청 본다. 간츠 베르세르크 뭐 이런 거 그래서 서로에게 덕후의 냄새를 맡았던 두 사람. 그래서 이제 드래곤볼 티셔츠 2장 그래서 하나는 부름하고 하나는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영자님은 그런 오타쿠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너디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취향도 맞고 당신은 또 세련되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집에 피규어나 만화책 이런 것도 둘 다 모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취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피규어 수집 취미까지 정확히 이제 취미까지도 일치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슈퍼마리오 슬램덩크 그거겠지. 그래서 두 사람이 벌써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이게 영자 씨는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여자로서의 경쟁을 하는데 너무 여자로서 경쟁이 밀렸잖아. 근데 상철과의 데이트는 그런 면에서 편했을 것 같아. 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된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 뭔가 내 취향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일이 취미 잘 맞는 데이트는 둘 다 처음인. 그래서 장난감 모으는 거 그리고 만화 좋아하는 거.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귀면 같이 장난감도 사러 가고 피규어 이런 것도 사러 가고 되게 재미나겠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실은 영자 씨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물론 말 그대로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겠지만 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뭐 어쨌든 영자님의 아이는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즐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자님과 상철 씨는 지금 너무 늦었지. 이제 하루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영숙님과 지금 약간 부부 케미가 살짝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영자님으로 상철 씨가 틀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영수하고는 확실하게 틀어진 것 같다. 그거 틀어진 거 알고 어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상철의 의전이 아주 돋보입니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상철 씨 육상 선수의 주특기를 살렸죠. 다다다다 문 활짝. 상철 씨의 이제 또 유혹의 드립들이 또 이어집니다. 사진 데이트를 여기서 영자님하고 뭐 대화나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영자님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움직여요. 영자 씨가 생각이 많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표정이 좀 많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배제 않지 오직 영자에게만 집중하겠다. 다른 사람은 누구야? 뭐 영숙이죠. 영숙. 여기서는 영숙 생각 안 하고 난 너만 알아보겠다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너랑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영자 씨는 상철 씨가 이런 포지션이 아니었으면 상철 씨를 남자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봐버리면 남자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자 씨는 영숙 씨와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잖아요. 버려지는 것, 선택되지 않는 것, 승부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영자 씨가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근데 왜곡해서 기억하는 건 더 많지. 그래서 영자와 영숙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여기서 상철이 나를 남자로 보내? 그럼 나도 이 사람 남자로 보여.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왜냐면 일단 상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간다고 해도 패배감을 느끼진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이 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좀 커진다고 스스로가 생각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사진 선택으로 해야 되나 아이 취향. 상철 선입견 없는 오픈마인드라 좀 확실히 오픈마인드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식 사고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뭐 영숙이 말하는 그런 보수적인 면이 있지만 또 이성과 이렇게 대화해서 상당히 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죠. 영자가 말끝마다 자꾸 편안하다는 게 저는 상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상철에게 관심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철이 남자로 안 보이긴 하지. 내 마음이 막 남성적인 떨림이 있는 영수를 만날 때처럼 막 두근거리고 영수가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선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막 충격이 많았잖아요. 막 떨림이 많았잖아. 설레고 막 조급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머리로 생각했을 때 상철과의 삶 그럼 미국에서의 삶은 나쁘지 않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모로 좀 좋은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상철과 취향도 비슷하고 상철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상철과의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취향도 일치하고 그리고 사진 고르기에서 어릴 적 사진 고르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 매칭된 되게 신기하고 좋다. 동물 좋아하냐? 라는 말에 강아지 오래 키웠는데 떠나보낼 때 마음이 안 좋았어서 그런 경험들 하죠. 상철 씨는 이제 영숙 씨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나 봐요. 영숙님, 영자님 비교가 되니까 영자님이 너무 친절한 거야. 여기서 듣고 뭐라는 거야? 물음표 순간 깜빡 뻥 터지는 거지. 왜냐면 영숙의 이미지가 있거든. 이 조직 내에서 영숙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영숙하고만 데이트를 한 사람? 이러면 실은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죠. 영자 씨가 친절하다기보다는 이제 영숙 씨와 비교했을 때 안 친절한 사람이 힘들단 말이죠. 여기서 패널들 표정 우리 표정 이게 상철 씨가 이게 영숙 씨의 캐릭터가 이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이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 상철 씨가 좀 뜬금없고 자기가 전에 데이트한 사람을 비하하는 것 같은 아니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전에 데이트에 대해서 좀 그런 거를 안 좋게 평가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숙 씨가 상철 씨를 혼내는 모습이나 이런 걸 계속 봐오다 보니까 상철 씨 이 말을 보고 그냥 웃음이 나는 거야. 영자 씨도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치 그래겠구나. 누굴 만난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 씨도 실은 꼭 상철 씨가 아니어도 영자 씨만을 좀 다독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신뢰를 줄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영숙 씨도 그러잖아요. 최소한 상철 씨랑 데이트할 때는 좋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약간 좀 간질간질한 느낌도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케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숙 씨가 가지는 그런 어떤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된다고. 근데 영자 씨는 여기에서 옥순이라는 존재에서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 솔로 나라에서 나와서도 이 사람들의 인생이 계속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영자 씨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그래서 영숙 버프. 영숙은 조금만 실수하면 혼내는데 그러니까 또 빵 터지지.
근데 거기에 이제 페이스가 말리면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 여기서도 지금 영자가 살짝 좀 이런 표현들이 저 있는 표현들이죠. 그렇게 혼내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쭉 빨려 들어갔냐, 그 사람의 매력에 못 빠져나오냐,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빨려 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영숙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느낌. 이것도 또 진 거죠. 그래도 너는 영숙밖에 없잖아. 나한테 아무리 칭찬해봤자 나를 좋아할 리 없잖아.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상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영숙 씨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느낌. 여기서도 진 마음. 근데 상철 씨가 바로 그건 아니다.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최고고, 근데 영숙님 나중에 그런 성격상에 있어서 영숙한테 더 끌리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거는 영숙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지. 영숙의 성격 때문에 뭔가 이거를 또 도전 의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더 관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끌렸다는 아니죠. 처음에 영숙 씨의 그런 미소, 그런 밝은 부분에서 끌렸고, 처음에 그 차에서 올 때도 그런 밝은 영숙만을 생각하면서 코코넷네라는 말을 듣고 모성애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영숙의 그런 혼내고 그렇게 딱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 끌린 건 아니죠. 마라에 중독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마라를 먹을 때, 물론 제가 마라탕은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처음부터 야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진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맵다 그러다가 맛있네 이러다가 이제 맛있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매운 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운 게 맛있어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느껴져도 좀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꽂혔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보고도 쭉 이어진 거지. 처음에 외형적으로 너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기도 발동하고 그래서 이 길을 꺾어봐야겠다. 근데 지금은 당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꺾으려는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안 맞다고 느낀 게 고양이를 보고 기겁을 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고양이를 보고 기겁을 하는 부분이 상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 또 영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양이를 보고 기겁을 하는 거에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또 상철 씨가 너무 또 특이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둘이서 차이가 큰 거고, 인형도 안 좋아하고 정말 취향이 안 맞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상철 씨도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너무 늘어놓고 있어. 아무리 영숙 씨한테 혼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뭐 영숙 씨가 어떤 잃는 이미지가 없다고 해도 지금 너무 영숙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영장님 같이 이런 친절한 이런 데이트를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뭐 지금 상철 씨가 안 해도 될 얘기를 지금 너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영숙님을 결국에는 선택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여기에서 뭐 영자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건 힘들겠지. 상철 씨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군가를 선택할 거고, 그리고 그거는 영숙 씨겠지. 그렇게 영자 씨는 상철의 이런 모습들에 좀 반전을 느끼고 점점 이 사람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지. 이성적으로. 상철님 귀여워 막 이랬잖아요. 보조개. 근데 그때 귀여워 이랬던 거는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영자 씨 성격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편하게 진정성 있는 데이트는 처음이다. 영자는 자존감도 많이 올랐겠죠. 뭐 어쨌건 비교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칭찬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도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장에 가서 점원을 친절하다 이런 것까지 소개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 처음이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더 움직이지. 칭찬은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일종의 방침을 세워주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은 또 못다한 대화 주제를 하러 갑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문제죠. 근데 자기소개에서는 물어보셨잖아요. 자기소개할 때 영자 씨가 이제 미국에 맨몸으로 가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었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영자 씨가 영숙 씨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래서 한국에서의 일 다 그만두고 영자 씨는 지금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버겁거든. 그래서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거기에서 내가 일이 좀 줄고 상철에 대해서 좀 그 집안일을 내가 하면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한국 와선. 외벌이로. 근데 이제 영자 씨는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현실과 많이 싸웠겠지.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보다 영자 씨는 아이를 양육을 더 긴 시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더 오래 경험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뭐 그 가정에서 뭐 산전수전 공유전을 아무리 겪었다고 해도 그냥 기간적으로 영자 씨가 훨씬 오래 아이를 받고 뭐 학원비나 아이 교육이나 이제 슬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고 이러니까 아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학원을 어느 정도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서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은 당연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이 지금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실보다 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상철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처음부터 간 건 아니지만 아이가 없기도 하고 나는 득이 많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숙과의 갈등 그리고 상철에 대한 실망 이런 게 터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자 씨가 이 참전을 포기하는 시점을 오겠긴 오겠지. 상철이 얘랑 게임할 듯 게임 하겠죠. 그러면 많이 메리트가 있어요. 솔직한 표현이지. 현실적인 생각이고. 상철 씨는 영자님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어쨌건 상철은 여기 오면서 재혼이 가능한 사람을 만난다가 여기에 온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려면 영자가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은 영숙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순전히 이제 직장 때문에 화성에 거주 중인 영자. 직장 때문에 영자 씨가 화성에 있다는 거는 친정 부모님 원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원주로 언제 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도움을 받으려면 원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로 자유가 없는 삶이란 말이죠. 진짜로 영자님은 혼자 버텨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실은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또래의 사람들의 삶과는 좀 격리돼 있는 그런 거를 좀 접고 살아왔을 테니까. 그래서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집안의 하우스와이프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나는 못한다는 거잖아. 영자 상철 서로 이해관계가 맞네요. 이해관계가 맞아요. 이해관계가 맞아. 실은 영자 입장에서 그냥 상황으로만 따지면 원주도 가깝진 않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에게 어떤 미국의 그런 교육하게 하고 나는 미국에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아이 케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안일도 해야 되지만 아이를 케어하는데 온전히 지낼 수 있다고. 둘째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상철 씨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심지어 이 아이와 내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가 있게 돼. 그러기에는 실은 영자 씨 입장에서는 상철 씨와의 결혼 나쁘지 않지. 환경적으로만 따지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건 둘째치고 일단 상황으로만 따졌을 땐. 근데 그거는 영숙 씨도 그럴 것 같은데 영숙 씨는 더 나갔어. 이 사람에게 더 헌신과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야. 영숙 씨는 지금 영자 씨가 상철 씨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철 씨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거를 아마 상철 씨도 알긴 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영숙 씨나 영자 씨나 그냥 뭐 대면하고 상철 씨 맨날 혼내고 영숙 씨를 혼내고 그런 거지만 영숙 씨는 지금 이 시점 되면은 상철 씨는 완전히 내 편이고 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커져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막 그 희생이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이 끝이 없잖아. 그치. 집안일은 끝이 없지. 그 집안일 잘 못하면 어떡해요. 잘할 필요는 없죠. 노력하고 뭐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되지. 말을 잘했어요. 또 이게 중요한 타이밍엔 말을 잘해. 좀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걸 탓할 건 아니죠. 영숙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든 나와서 가지고 이런 말을 해도 영숙의 마음이 좀 녹을 텐데 자꾸 영숙의 길을 꺾으려는 시도를 중간중간 끼워 넣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간다는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선 위로 갈 때는 이미지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 전업주의 삶이 답답할 경우에 나한테 선택지가 있냐 그러면 또 나가서 일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숙 씨랑만 대화했어도 나쁘지 않은데 영숙 씨도 이미 지기 싫고 상철은 이미 영숙은 약간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상철 씨도 알고 있어. 영숙 씨의 그 투명함을 상철 씨가 캐치를 못했을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영숙에게는 조금 더 세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기는 좀 나중에 꺾어도 되는데 아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괜찮다. 또 그거는 이런 질문 받아보셨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안 더 받아봤다. 영숙 씨도 이렇게 자꾸 지기 싫은 마음 이런 걸 떠나서 현실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뭔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대화를 했더라면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빨리 대화를 했더라면 영자 씨가 상철을 선택했을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영자 씨는 항상 차선을 크게 생각하니까 기회비용이 커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막판에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한 게 오히려 마음이 커지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사진 데이트일 줄 알았는데 운명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영자가 딱 좋아하는 멘트들로 영자 마음을 살짝 건드리죠. 그래서 영자 씨는 어쨌건 여기서 광수와의 데이트도 도망치듯 끝냈고 가기 전에도 이미 옥순과 데이트니까 끝냈고 영수와의 데이트는 이미 영수는 뭐 딴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읽지 못하고 데이트를 신청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건 제일 데이트다웠다. 그래서 말이 너무 잘 통했다. 취미나 공동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데이트할 때 괜찮다. 그런 끌림이 있었다. 영자 씨는 상철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상철 씨가 정숙 씨와의 데이트에서도 정숙 씨도 인정한 바지만 기본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그 부호와 마음이나 이런 게 동작으로 표현되는 거나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나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돼. 그런 게 이제 나쁘게 흘러가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니 그냥 서로가 신뢰하고 그래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이렇지라고 그냥 믿고 가야지.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 막
그 내가 꽂혀가지고 아니면 이 사람 행동 하나나 아니면 표정 하나나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랑 자꾸 막 어떤 분쟁이 생기면 끝도 없어.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로가 조금 다르게 연결돼 있다. 그런 기능이 조금 좀 빠져 있다 생각하고 살면 괜찮죠. 화법 자체나 말이나 이런 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망설여질 정도로 영숙이 좋은데 그 영숙이게 바라는 그 마지막 2%를 영자가 채워진 거지. 그렇지만 실은 영자가 좋은 이유는 영숙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 때문이야. 그래서 영숙님하고 영자님하고 이렇게 망설여지는 정도. 그거는 영숙님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 때문이지 영자님과 영숙님이 동일선상에서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아무튼 편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한 단계까지는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판을 읽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한두 번 해야 되고 근데 영숙님한테 안 들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약간 두 가지로 해석은 돼요. 하나는 영숙의 성격이 세니까 두 번째는 영숙과 나 사이에서는 이미 연인 같은 사이다. 생각이지. 그러니까 안 들키고 뭐라 하고 싶은지. 여자친구 안 들키게 우리 좀 술 한잔 하자. 그런 느낌의 지금 심리 상태겠죠. 근데 솔로 나라니까 술 한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지금 그게 지금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방법까지 막 계획을 해. 스파이도 아니고 인파 틈을 활용해보기, 뭐 쪽지로 대화 신청해보기. 아닌데 쪽지는 증거가 남잖아. 그치. 안 들키고란 단어가 참 그렇죠. 실은 당당하게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영숙 성격상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건 사실이지. 그래서 몰래 하라고. 그래서 몰래 한 번만 잘해도 그 한 번에 많은 걸 발전시키면 한 번 정도는 안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자와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하루 만에 뭔가를 얻기에는 우선순위는 영숙이지 지금. 이렇게 경각심 부메랑이라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영숙 씨는 영자와 상철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진짜 하나도 생각하고 있잖아. 1도 생각 없어. 이 사진 보면서 귀엽다 생각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투명한 사람을 계속 그 미래 지금 상철은 지금 몰래 데이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철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혼자 있는 것도 아니야. 방에서 혼자 이런 것도 아니야. 앞에 사람들 다 있어. 그런 상황에서 옆에 정숙 씨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 씨도 뭐 미국 안 가겠더니 뭔데 짜식이 라면 안 끓여놓고 갔네. 그러니까 미국은 안 가.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사이지만 네 사진 보는 거는 행복해. 우린 미국 안 갈 사이지만 난 미국 안 가고 너랑 우리는 헤어질 사이지만 그래도 네가 끓인 라면은 난 먹어야 돼. 이런 거 끓여주기로 했다. 아주 얘기해가지고 모닝라면 끓여주기로 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도 오고 이런 걸 보면 영숙 씨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 끝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철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철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 혼잣말처럼 사람들이랑 계속 상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상철이 데이트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어. 그래서 아니 기다리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뭐라 해도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언제 오는지는 궁금해. 오자마자 이제 라면 끓여야겠다고. 그러면서도 또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원래 근데 커피 마시러 간 거 맞나? 원래 이렇게 오래 마시나? 난 어제는 3번 만에 원샷 때리고 이러는 버리다 이러니까 사람들 또 다 빵 터져서 쪼르륵 하면서 마신 거. 근데 이때는 상철 씨가 졸렸거든.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리고 잠이 쏟아지니까 더 땡겼겠지. 그리고 물론 이걸 마셨다고 해서 잠이 깨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나는 다 먹었다 이거잖아. 근데 먹고 나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다들 빵 터지지. 나랑은 그렇게 카페에서 다 마시고 일어나놓고 지금 영자랑은 더 먹는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질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또 영철 씨는 상철 씨 너무 멋있다고. 뭔가 그래서 여기서 영숙 씨 얘기를 들으면서 영철 씨는 상철이 형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 오지랖 레이더 발동.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지. 영철 씨가 생각하는 돕고 싶은 마음. 영숙 씨가 영식 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경각심을 말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영철 씨가 상철이 형 역시 귀엽고 멋있다. 머리 만져줬잖아. 상철 씨 머리 만져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상철 씨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긴 거야. 여기서는 지금 뭐 상철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 씨가 영철 씨가 멋있다니까 인정하고 상철님 매력 있다라고 진지하게 내 남자 멋있어. 상철님은 미국으로 간다. 촬영 끝나고 4일 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이지만 한 박자 쉬고 말했어. 촬영 끝나고 4일 뒤. 머릿속에 4일 뒤가 있는 거야. 4일 뒤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 실은 이거 제스처 보면 상관 있는 제스처인데. 그리고 옥순 씨가 돌아오죠. 와서 치과를 갔다가 돌아온 옥순 씨. 아파하는 옥순 씨를 보면서 광수 씨의 사랑이 올라가요. 그런 연민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들어간 걸 봤다가 또 보고 2번 계속 눈길을 못 때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일어나기까지 해.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이게 어쨌든 광수 씨가 착한 거죠. 착한 건데 지금 광수 씨가 과거에 순자 씨랑 데이트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순자 씨랑 데이트했어? 순자 씨가 대화나 이런 거를 내가 잘 못하겠다고 광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 그래서 광수 씨가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안 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야. 광수 씨는 초자아가 강해서 자신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반면 너무 규범적인 사고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그래서 초자아가 비대하다 보니까 자아가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대의 아픈 모습에 더 사랑을 느낀다는 게 그게 지금 광수 씨가 앞에서 저질렀던 실수와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아픈 사람을 걱정하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앞에서 보였던 나를 선택해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열어줘야 돼 라는 생각들과 이 행동과 다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동면의 양면 같은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갔다면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아픈 사람을 예를 들어서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면 순자도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도우려고 했던 것. 슈퍼데이트를 순자를 안 하고 옥순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옥순과 영순은 시간을 안 보냈을 거고 나는 이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해명을 했을 수 있을 테니까 실은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였지. 옥순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나 보지. 근데 옥순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밥 먹는 거 챙겨주고 또 뭐 옥수는 그래도 대답을 하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는 동료니까 같이 나는 술로 세계 안에 있는. 옥순 씨 불편하지. 이미 이 사람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없는데 애초에 광수한테 막 이 사람 남자로서 멋있다 이러기보다는 이 사람 당당한데 내가 갖지 못한 매력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봤는데 그런 매력은 다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 주장 막 펼치고 주변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광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진 거야.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다 실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 씻어줄게 뭐 이렇게 뭐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뭐 마음이 돌아서긴 힘들죠. 광수에게 실망한 부분을 영수가 확실히 채워줬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광수 씨한테 기회가 참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도 어쨌건 계속해서 맞춤 케어를 하지만 옥순 씨는 뭐 얼마나 불편했겠어. 옥순 씨가 이제 여기 이 장면도 되게 재밌지. 이 세팅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야. 뭔가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거든. 상대가 원하는 것만 딱 해주면 돼. 그러니까 슈퍼데이트를 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듣는데 영수한테 흔들려요? 나 주변에서 계속 또 얘기 듣는 거 나 진짜 나까지 막 흔들리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옥순 씨 좋아하는데 그래도 옥순 씨도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한마디 했으면 끝났어. 아니면 돌아와가지고 그냥 사과를 했으면 그래도 영수가 개입돼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됐어. 그래도 그건 좀 힘들지. 어쨌건 그래도 이렇게까지 광수를 부족한 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야. 0.001%도 아니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일단 슈퍼데이트를 선택했으면 그렇게 말해도 됐다고. 슈퍼데이트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지. 아까처럼 옥순이 그 시점에서는 슈퍼데이트를 나간 시점에서는 광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점이었거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나 자꾸 흔들리는 거야. 나 힘들어요. 말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 할 수 있는 얘기야. 옥순님에게 이성의 끌림이 있었을까요? 광수님께? 그 이성의 끌림을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있었다고 봐요. 지금 영자도 상철에게 이성의 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끌리진 않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멋있음이 결국은 그런 이성적 끌림으로 이어지죠. 이 사람의 내가 육감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끌림, 본능적인 끌림은 섹시하다는 느낌이지. 근데 그런 섹시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게 이어져서 이성적인 끌림으로 이어질 수 있죠. 광수? 멋있네? 이 사람은 당당하네?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네? 그렇구나. 멋있네. 그게 이성적 끌림으로 이어질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을 딱 보고 본능적으로 섹시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당당한 태도나 이런 거 보고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그 시점에서 이성적 끌림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의자까지 빼주고, 그러니까 의자 빼주고 뭐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고 이런 매너 다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돼.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것, 그리고 원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 의자 빼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옥순 씨는 생각보다 되게 독립적이고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메리트가 있지. 착한 남자들이 하는 실수가 내 입장에서 착한 행동을 막 하니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야, 너 그런 거 되게 부담돼. 우리가 연인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 자꾸 네가 이렇게 모든 걸 하고 그렇게 애써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걸? 착한 사람이야. 착한 남자든 착한 여자든.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고 그걸 답답해하는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의 이런 행동이
아니 이럴 거면 어제 나랑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지 말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행동은 말 그대로 진짜 너무 하남자 같은 거지. 옥순 씨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은 그럼 뭐의 표현이야? 동정이야? 아니잖아. 어쨌건 이성적인 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한다는 거 옥순 씨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행동했어? 그리고 그렇게 끌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 지금 여러모로 실망스럽구만. 계속해서 점수가 띡띡띡 계속 내려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좀 의존적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딱 이 사람이 필요한 것까지만 딱딱 센스 있게 해주는 게 보통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또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래도 잘 풀어서 다행이에요. 이거는 영철과 광수의 이야기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 니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정말 꼴불견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지. 너네 진짜 어제 꼴불견이었는데 그래도 잘 풀어서 다행이다지. 왜냐면 옥순 씨는 그 안에서 무슨 봉변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많이 배웠어요. 어때요? 옥수님은 지금 마음 상태가? 광수님은 나도 많이 배웠고 내가 성장했으니 지금 이렇게 성장한 나를 받아주겠나요? 란 말이에요. 근데 옥수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네가 왜 궁금해해? 라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광수는 지금 이렇게 나도 성장했으니 옥순 씨도 나도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도 우리 좀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돼서 좀 잘해봅시다가 광수가 기대하는 말이겠지. 물론 이 안에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광수 씨가 바라는 방향은 그쪽이죠. 그런데 지금 옥순 씨는 너와의 관계? 설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그래서 영철과 광수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빼고 너네들끼리 얘기. 너네들. 그때 영수 씨가 들어와. 옥순 씨의 자세가 고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체가 거의 다 돌아가려고 그래. 굿모. 옥순 씨는 근데 옛날에 광수 씨한테도 이렇게 했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주변 눈치 안 보고 굉장히 이렇게 다정한 표현을 하지. 근데 이런 다정한 표현들이 다른 여성분들 중에는 불편해하는 여성들이 생길 수는 있지. 특히나 이제 이번 기수는 자기 마음을 잘 안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옥순의 이런 모습을 좀 불편해할 수 있지. 그래서 옥순 씨가 더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옥순 씨가 잘못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영수 씨는 지금 좀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방에서 운동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걸으려고. 옥순 씨는 아쉬워. 지금 난 영수랑 좀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광수는 난 이런 마음도 있었어. 그러면서 아까 마음이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게 너와 내 얘기야. 이게 지금 광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물었어. 근데 옥수는 어림없지 무슨 너와 내 얘기래. 너랑 영철 얘기로 난 답하겠다 하고 답했잖아요. 그런데 광수가 아이 잠깐만 못 알아들었어? 다시. 우리 둘째 날쯤 커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도 성장했으니까 우리 성장한 셈 치고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커플 가능성이 높았던 이렇게. 근데 남자 출연자들에게는 정숙님에게는 아무도 안 가. 근데 옥수님한테는 막 가. 그래서 내가 우습게 보이고 호구로 보였나? 근데 이 말은 진짜 옥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극혐하는 말이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 여기서는 옥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았을까? 왜 정숙에게는 안 가고 옥순에게 간다고 생각해야 될까? 옥순 씨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옥순 씨가 그렇게 매력 있다니 역시 내가 좀 운이 좋군요. 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내가 우습게 보이나? 내가 호구로 보이나?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어도 이걸 옥순 씨 앞에서 하면 안 되지. 옥순 씨가 광수 씨를 높게 평가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광수가 아이 같고 좀 보듬어주고 내가 좀 상처받은 영혼을 내가 좀 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돼. 근데 옥순 씨가 광수 씨에게 매력을 느낀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뒤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있어도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어필하는 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당당함, 눈치 보지 않음. 근데 여기서 지금 주변 눈치 보고 심지어 자기를 낮게 보고 이런 부분을 옥순 씨 입장에서는 완전 극혐이야. 그래서 영철에 비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길래. 벌써 이런 부분은 지금 옥순이 보기에 영자와 광수는 한 묶음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옥순 씨가 영자 씨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급을 낮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영자 씨가 급이 낮다는 건 아니고 옥순 씨 앞에서 영자 씨는 계속해서 멘트가 져 있거든. 지는 사고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와 나를 묻고 영자가 감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그러면서 영자를 처음에 좀 수동공격하면서 밟았고 나중에도 영자에 대해서도 아우 쟨 저래요 이렇게 하면서 걔한테 이렇게 베푸는 광수 넌 참 그래도 매력이 있구나. 주변을 살피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얘랑 영자가 한 묶음이구나. 옥수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런 자격지심이 있으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가장 마이너스예요. 가장 마이너스. 그러니까 말이 없지. 정말 실망스럽거든. 내가
자꾸 해명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도 해명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해명을 제대로 못했어.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해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복구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해명을 본인의 의도대로 해명을 못했죠. 변명밖에 안 한 게 됐어. 심지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호구로 보이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으니까 옥순 씨는 점점점 더 실망하는 거지.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